아마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난 뒤 도지사직 재선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차차기 대선을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행보를 걷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같은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서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대권 가도로 나서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달았다. 이런 해석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 여권의 그 소위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고요. 민주당은 대선 주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지금 잔혹사처럼 대선 소위 차기 주자들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은 사람 딱 지금 이제 이낙연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이게 이제 2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나 선거에서 이만큼 스토리텔링이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죠. 그다음에 특히나 코로나 전국 이후에 이슈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 정책 이슈를 하면서 네. 인지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지지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지도가 올라간 정치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무상 시리즈 논란이 됐었지만 최근에 기초연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이슈에 있어서도 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캔들 그동안에 있었던 스캔들에 대해서 의혹을 다 떨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진짜로 날개 달고 날아갈 일만 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차차기? 이제 네. 소위 물 들어왔는데 노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여권이 자칫 밋밋할 수 있었던 향후 어떤 대선 후보 경쟁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지고 또 재미있는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범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이런 그 움직임을 봤을 때 1위인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유고가 되면서 이 박 시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제일 큰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고요. 2022년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는 지상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우리가 피플 파워라고 하는 권력 교체를 통해서 정권이 5년 만에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피플 파워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권 재창출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총선도 압승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면 저 정권 재창출은 지상과제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 당 내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크호스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남아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후보 대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친문, 친노 이런 거 따질 지금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원순 전 시장 이런 분들도 약간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생각은 파벌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볼 거예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당대의 핵심 세력인 친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표는 이번에 노선이 이쪽이니까 절로 가야 되지. 이런 어떤 계산보다는 결국은 당 안에서 2명, 3명이 치열한 경쟁을 할 때 막판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또는 확실하게 대통령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낙연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재명으로 쏠릴 수도 있고 제3후보한테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여권 안에서의 대선주자 경쟁은 역대 보기 어려울 만큼의 뜨거운 경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여러 가지 좀 분위기상 뭐 기뻐하는 그런 모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또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다, 재판부에 감사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통합당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감스럽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객관적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까지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정적으로 통합당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거는 뭐 야당이니까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담아내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여야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평이한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통합당의 반응이었는데 대법원에서 7대5의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 냉철한 판단의 의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존중한다. 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것이 보수의 기본가치입니다. 또 나아가서 만약에 경기도 지사직까지 이번에 상실될 경우에는 서울, 경기, 부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와 대도시가 다 내년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구도와 볼 때 지금 통합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상대방의 상처가 우리의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함께 고민을 하면서 네. 법과 제도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사실 대한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은 좀 더 민주당보다 더 앞서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이런 논평들, 하나만한 논평들, 대부분 판결까지도 무슨 객관적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유리하면 좋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은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네. 통합당의 스탠스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면 여야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에 대한 통합당의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좀 아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한숨 돌렸을 것 같아요. 네,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지금 네.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의혹이 네.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악재, 그러니까 21대 총선 이후에 계속 악재만 터졌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지금 지방선거가 자칫하면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치러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전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거죠. 좀 그런 점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그래도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아까 그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너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번에 대법원의 판례로서 토론에 한정해가지고 좀 자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것마저 네. 사법의 판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마치 풀어버리는 듯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해버리겠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가 굉장히 의혹 제기와 그걸 둘러싼 논쟁으로 빠져드는 그런 그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정치권이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 개원식까지 가졌는데 잠시 민주당 숨을 고르면서 너무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진 않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좀 여론조사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4일에 리얼미터가 2020년 6월 광역단체장 평가를 내놨습니다. 취임 모든 이 지자체장이 취임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요. 2018년 7월 29.2%로 전체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난 6월에는 전국에서 1위 71.2%의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경기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물어봤을 때 지난 2018년 7월에 4위에서 출발한 것이 지난 6월에는
3위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리얼미터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전국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경기 도민 순위는요, 또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꼴찌에서 시작을 해 2년 만에 1위로 올라섰고요. 생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3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정책과 조치에 있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재명 시장의 이 행보가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선도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네.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특히나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이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효과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전 국민들에게 그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점이 네. 무엇보다도 집중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종교하고 이제 그 확산 속도가 대구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명부를 갖다가 뭐 공개하라든지 관련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선 행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띄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또 민생 문제 또 방역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정치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모두가 집중해 있을 때 민생 현장에서 비신한 그런 정책 행보를 보였던 점이 지금의 이제 어떤 지지율 추이나 만족도의 어떤 향상으로 나타났다. 좀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장점이 네.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꿈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풀어야 될 숙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그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풀 문제가 많긴 하지만 네. 굉장히 경기도정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결국 여권의 대권 과도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더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